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코레일 면접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코레일은 이제 면접이 대면으로 진행이 돼요. 네. 좀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대면이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 인성검사, 그다음에 경험 면접, 직무 상황 면접이 다 모두 동시에 진행이 네. 되게 됩니다. 예. 이때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네네. 텐데 인성검사랑 면접 전형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일부 뭐 사무 영업의 수송이나 토목 일반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이 추가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예. 부분은 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성검사를 이렇게 실기시험을 겸해서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보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인성검사는요, 이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문항을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원자분들이 좀 혼돈을 느끼거나 시간에 쫓길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나 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적격, 부적격으로만 판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인성에 아주 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답변 사항에서 일관성이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뜨면 부적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다 들통 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 이후에 경험 및 직무 상환 면접인데 경험 면접은 어떤 건가요? 네, 경험 면접은요. 이 지원자가 그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던 뭐 인성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뭐 간단한 뭐 1분 자기소개서 혹은 뭐 성격의 장단점, 뭐 조직의 경험이나 갈등 관리, 문제 해결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알 수 있듯이 자기소개서에도 코레일 질문 항목에는 경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은 이런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면접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보통 쓰는 내용이네요. 지금 나열한 것들이. 네, 맞아요.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1분 자기소개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요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혹시 아나운서분들께서는 1분 자기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섭 아나운서가 이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네, 질문을 엄청 하는구나. 잘하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실 이제 네. 취준생들은 다들 준비를 해놓잖아요. 1분, 3분 그래서 이제 툭 맞아요. 찔러면 나올 수 있게.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건데 한 4년 만인가요? 1분 자기소개서를 하면은 저는 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눠가지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의 3박자를 갖춘 지원자 이정섭입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MC를 자처하는데요. 소개팅처럼 대면대면한 첫 만남에서 저는 대화를 주도합니다. 잘합니다. 저는 말로 전달을 잘합니다. 학부 시절 발표 수업에서는 만점을 받을 만큼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축제에서 MC를 보고 지역 축제에서도 사회를 보면서 진행 역량을 한층 키웠고요. 학생 홍보대사로서 학교를 알리는 그 지역과 소통하는 일을 겸하면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차차 방송 진행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되겠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과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 투데이 잡스 시즌2의 MC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MC가 되겠습니다. 앨범 대충 이런 내놨어요. 식이에요. 예.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즉석에 예. 저렇게 요청 드렸는데 너무 잘해주시네요. 여기 딱 말씀하셨다시피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딱 전달이 되게끔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너무 뻔한 얘기이거나 혹은 뭐 끼워 맞추시게 억지로 비유를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나의 역량에 대해서 딱 1분, 나에게 1분이 주어진다면 뭘 얘기할 것인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말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기선제압을 좀 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대일 면접인데 면접관이 한 3-4분 정도 들어오시고 지원자가 혼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1분 자기소만큼은 한 30초, 50초, 1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시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게 지금 정섭 아나운서가 굉장히 자기소개를 잘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는 아나운서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다면 그냥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강점으로 어필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뻔한 얘기, 뻔하다고 하면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같은 걸 언급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본인에 대한 정작 강점이나 역량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직무나 조직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중에서도 나만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뭐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달력 있게 좀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1대 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대다, 뭐 1대다 여기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대다, 일대다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예.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할 때 순서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네. 이제 장점은 있지만 예. 또 이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같은 조에 참여하는 지원자분들에게 좀 약간 기가 눌리거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혼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좀 긴장이 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준비한 거에 본인이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좀 장점이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너무 근데 처음부터 위축이 되거나 이제 음. 면접관들과 좀 서먹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분위기도 끝까지 간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분 자기소개 할 때 네. 최대한 밝고 자신감 있게 음. 하면 그 장점을 또 본인 것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 저희가 경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어떤 경험을 위주로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지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경험 면접과 직무 상황 면접 같이 되긴 하는데요. 면접의 이제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나 이런 인터넷 찾아보시면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내가 답변을 준비해야 될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그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너무 다 외우듯이 준비하시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하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게 되면 그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 태도, 역량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경험 정리를 좀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질문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응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좀 순발력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의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야 꼬리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실패 또는 어려웠던 경험이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실패를 했던 어려웠던 경험 너무 또 그런 비관적인 어두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면접관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면접관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비관적인 그런 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네.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면접관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취업을
채용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지는 않되 본인이 그 실패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항을 물어보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왜 실패 경험을 물어볼까? 왜 갈등 경험을 물어볼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예.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지원자는 이겨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운 점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또 직무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직무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직무에 맞춰서 이제 자료가 제시가 돼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코레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처음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직무 상황 이 자료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7분 정도 이 자료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화면에는 간단하게 재구성으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자료를 받을 때는 이거보단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이 직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대기실에서 이제 답변 준비까지 하고 나서 예. 이제 입시를 하면 예.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1분 자기소개서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직무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고 예. 꼬리 질문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경험 면접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직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직무를 할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까? 네. 그리고 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예. 어느 정도 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재구성한 문제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문제가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크게는 열차를 뭐 세우고 이제 응급 환자를 이제 내리든지 아니면 뭐 출발을 해서 그 안에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지원자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죠. 네.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예. 사실 면접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예. 코레일의 핵심 가치를 떠올리면 네. 핵심 가치가 이제 안전, 고객 예. 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직무 상황에서 안전, 고객 소통과 뭔가 좀 연결시켰을 때 어떤 걸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이나 뭐 매뉴얼상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에 네.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 문항에서 오히려 좀 힌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리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걸 얘기하게 된 근거가 중요하겠죠. 네, 네. 예. 본인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다. 라고 네. 하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 때 믿음을 좀 주려면 본인이 어떤 경험했던 사례나 네. 본인의 어떤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네네. 믿음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례를 곁들여서 말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만의 직무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행동하라. 네. 혹시 이런 매뉴얼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음. 뭐 이 직무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 공고문에 보면 직무 소개와 직무 소개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한 이 직무가 하는 일부터 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기술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능력이 직업 윤리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서 직업 윤리에 대한 해당 내용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서는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겠구나. 네. 단지 근데
그냥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역시 안전이나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유추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미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어떡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이제 수송하는 네. 내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상황이 있었는데 답변을 하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건 무인으로 운전을 하는 아이고, 열차였던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꼬리 질문에 해당됐던 내용이 나왔는데 그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바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제가 그 부분은 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순발력 있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 지원자의 인성이나 어떤 역량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 만약 이 상황을 가정하고 이관 아나운서가 네. 인재상 3가지를 섞어가지고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고객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열차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고객의 안전에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고객의 상황이랑 나랑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CPR이라든지 이런 걸 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시 제가 그걸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뭐 이렇게 물을 드린다든지 알맞은 조치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너무 두 분 다 훌륭하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코레일의 핵심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 핵심 가치 그리고 또 인재상 부분에서도 이런 답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그 소통, 고객, 안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유념하면서 답변을 하시고요.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제가 직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답변할 때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미리 예상을 좀 하셔서 준비하시면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처럼 네. 말씀을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요. 네,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두 분은 이제 만약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네. 네.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뭐 말 그대로 같이 일해야 되니까 어떤 케미가 잘 맞아요, 맞아야죠. 맞아요. 그것은 결국 소통이겠고 잘 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리고 좀 남이 말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독불장군처럼 난 그렇죠.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은 예. 소통이 안 되는 거니 결국 정섭 아나운서 말처럼 소통? 예, 소통이 이라고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네. 이유는요. 이런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답변이 좋을까, 저 답변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관의 입장에서 누구와 일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코레일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뭐 신입사원으로서 팀의 막내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코레일의 어떤 문화를 좀 엿볼 수가 있죠. 안전이나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 보니까 신입사원으로서 그 받아들이는 자세라든지 팔로우십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 다른 구성원과의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의 주장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라는 안을 얘기했을 때와 네. B라는 안을 얘기했을 때 네. 둘 중에 어떤 사람과 더 일하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나는 뽑고 싶을까를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베스트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면접 대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명에서 그룹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좀 좋을까요? 왜냐하면 나 혼자 생각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들음으로써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처음 방송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떨리긴 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면접을 준비할 때 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맞아요. 긴장감이 좀 덜해지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코레일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했죠. 예. 대부분의 이제 어떤 공기업이나 사기업 같은 경우에 뭐 1차는 비대면, 2차는 대면 이렇게 되는 거에 반해서 코레일은 이 한 번에 뭐 모든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대면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 예. 뭐 내가 눈웃음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꺼번에 4명의 면접관을 응대했을 때 내가 시선 처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은 비언어적인 요소들 있죠. 네. 내가 예. 불필요한 동작이나 이런 건 없을까라는 걸 본인이 좀 알아차리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접은 반드시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네.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직무 상황 면접에 대한 팁도 전해주시죠. 네. 이 직무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해야지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직무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건 이 직무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나 직무 소개 영상을 반드시 여러 번 좀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그다음에 이 코레일의 전략 목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확인하셔서 직무 상황 면접에서 제시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직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이 제가 7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줬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때 답변을 하다 보면 우왕좌왕 좀 네. 횡설수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네.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나서 꼬리 질문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은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코레일 면접에 임하게 될 우리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은 프로포즈처럼 여러분 프로포즈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을 했을 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코레일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도 코레일에서 원하는 인재, 코레일의 이제 담당자분들이 어떤 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